네, 네, 보이차를 연구하고 있는, 네, 연구했었던, 네,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휴다인이라는 거를 이제 경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이제 인티맥스 휴다인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차를 제대로 보급하고자 해서 이제 휴다인이라 했는데, 그 휴다는 차인이 머무는 자리는 빛이 난다, 이런 뜻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인티맥스는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 물질이니까 내가 만드는 차가 아마 세상에 굉장히 빛이 날 거다.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처음에 이제 스승님이 스님이셨고 스님께 차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예, 짧게 그 스토리를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때 차 공부를 하게 네. 된 계기가요? 네. 제가 자영업을 했었어요. 그때 자영업을 했었는데, 전통 이제 인사동을 자주 왔었어요. 이제 습작이라 해서 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인들 많이 만나고 할 때는 인사동이 그때 예술의 어떤 그 거리였었어요. 천상병 시인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귀천이라는 찻집에서 하는데, 거기가 너무 조그마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내 꿈이 이제, 아, 나는 전통 찻집을 하고 싶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 가서 보니까 다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를 가리키는 거야, 한 스님이 인사동에서. 나 인사동에 자주 오는데 인사동에서 가리킨단 말이야. 그래서 차 공부하러 있다고 왔는데, 그때가 전통차가 녹차라는 것은 몰랐었어요. 나는 내가 말했던 전통차는 대추차, 유자차, 뭐 상화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통차로 해서 주는데 녹차 진짜 맛이 없더라고. 맛이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공부한단 말이야 했는데, 좋았던 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었어요. 그때 제가 자영업을 했다 했었잖아요. 미스리, 미스김, 이사장, 김사장 뭐 이랬을 때였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 이 선생님, 김 선생님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란 단어를 붙여주면서 굉장히 호칭이 좋더라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오시고 이제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미스리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선생, 이 보살 뭐 이렇게. 예,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 선생님 이거 좀 이제 차 같이 좀 마실까요? 이거 차 어떻게 하죠?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차를 하게 된 계기예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커피 다방에 가면 커피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주는 거 그게 다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스님이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 차 따른 그 물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에 진짜 이게 무릉도원 같은 그런 어떤 세상, 예, 진짜 별개의 세상. 그랬는데, 내가 차를 하면서 우리 여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여기 오잖아요. 이제 채용하러 오는데, 거의 대부분, 아, 여기 근무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다른 세상 같다고. 그분들의 표정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하고, 나갈 때, 그만둬서 나갈 때 표정이 완전히 얼굴이 달라진 느낌. 예, 그리고 사람들도, 그 다음에 스님들도,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너무 좋아졌다. 예.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걱정, 근심이 많았다 하면은, 얼굴이 그냥 그 밝은 달이 둥둥 뜨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제 저 자신도 그랬고, 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네. 왜 그런데 스님들은 그렇게 차를 좋아하세요? 아마 이제 중국에서도 역사상 이제 그 수행 정진하는 데는 잠을 이제 안 자야지 되니까, 그리고 정신이 맑게 해야 되는데, 그때 차를 이용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차는 이제 원래는 이게 식중독 같은 거, 이제 그 우리 왜 물갈이, 풍토병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면은 이제 그 물갈이를 해가지고 설사병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예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서, 예를 들어서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갔는데 한 8개월 정도 수행을 못했대요. 수행 정지를 못했대요. 그건 이제 물갈이 풍토병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절에 오는 손님들을 무조건 차로 대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풍토병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는 풍토병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았었을까. 왜 차를 꼭 대접을 했었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예,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어떤 불교하고 어떤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할 때 차가 반드시 필요했었다. 근데 그 이외에 차 말고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기록상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차였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스님들이 신라시대 때나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수행한다고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때서도 중국에서 여전히 주는 게 차였기 때문에 차가 자연스럽게 그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차가 종류도 굉장히 많고, 처음에는 이제 차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보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나무는 차는 하나이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지금 한 5만 종류가 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좋은 게 뭐였었냐면은 스님들 수행하실 때 정신을 좀 맑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맛이나 향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변하게 이제 틀리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차가 가장 많이 그 몸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여러 잔 마셔도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몸을 차갑게 하기도 하고, 이 차로서 내 몸을 이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커피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가장 지금 많이 마시는데 사실은 두세 잔 마시면 속이 많이 쓰려요. 근데 차는 여러 종류, 발효 종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속을 쓰리게도 하지만 또 이제 속을 안 쓰리게 또 보호해주는 차도 있기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군것질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시면서 마실 수 있는 게 또 대화를 많이 하고 선문답 해가지고 또 스님들 하시니까 이게 차가 가장 적절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을 계속 지켜오시다 보니 지금 현대 불교에서도 스님들께서도 차를 굉장히 지니시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직 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모르겠는데 제가 스님들 많이 본 결과 추측이에요. 그랬지 않았었을까? 네. 그 혹시 불교 달래식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 이제 달해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헌다라는 게 있어요. 예, 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조사선한테 이제 우리가 또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도 달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또 육법공양이라는 것도 하는데요. 그렇게 했었을 때 참 좋은 게 우리의 문화인 것 같아. 나는 꼭 알리고 싶은 것이 또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은 한국에 이제 그 손님 접대할 때 차로서 접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한복을 또 소개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차 도구를 소개하게 돼요. 한국의 다구를.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그 이도다원이나 이런 것이 일본에 가면은 국보 1호로 돼 있다 했었잖아요. 그런 다구를 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국의 그 문화, 특히 이제 우리 스님들이 선명상, 차명상, 선명상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정신을 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차 문화 쪽에서는 유일하게 손대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차자리. 그래서 제가 어디 스님들 행사한다 그러면 차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데, 한복을 입고 이제 해요. 그러면은 한복 입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거추장스러울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복을 딱 입는 동시에 내가 뭔가 한 단계 업됐다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내 몸가짐이 조금 다소곳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그 문화재로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 육법공양이라는 거. 예, 그거를 이렇게 했었을 때 부처님한테 이제 그 공양 올리는 건데, 거기가 이제 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육법공양을 했었을 때 이것을 지금 우리 조계 종단에서도 그 정확하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수선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예절도 들어가고 모든 게 이제 의식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예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혜자 교수님이 논문을 석사 논문인가 박사 논문인가 아마 육법공양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종단 차원에서 각 사찰에 이제 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부자들도 한복을 입고 육법공양 올렸었을 때 그때 부처님 오실 때 그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한번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서 진짜 육법공양이 많이 널리 알려져서 부처님 오신 날이나 아니면 그 각자 사찰에 의식이 있을 때 이 육법공양으로 인해 갖고 많은 신도들이 체험을 하고 마음의 의식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숙연해진다 그러나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올릴 때, 예, 그런 것을 좀 자주 느끼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마음, 네,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어떤 절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네네. 어린 학생들이 지금 초등, 고등학교 애들도 이 차를 공부를 함으로써 많이 안정이 되고 심신이 안정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차는 접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커피를 계속 선호하는 이유가 잠을 깨고 싶다, 작성하고 싶다 이런 이유로 많이 찾더라고요. 네. 이제 또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아마 2000년도부터 유행을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유학 갔었을 때 2002년도까지도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들어오니까. 근데 언젠가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문화가 생겼고 이랬었는데 차를 마시는 거하고 커피를 마시는 거하고는 굉장히 어머니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몇 잔 마시면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커피보다는 차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갈아야 되잖아. 안 갈고 원두 커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갈았던 걸 사고 오든가 뭐 이런다 하도 다시 여과질 해서 내려야지 되고 그 커피 찌꺼기는 다시 버려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차가 그렇게 번거롭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이제 점잖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또 차분하게 이렇게 마시는 그런 거를 은연중에 연습곡이나 TV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는 대부분 보면은 한 장 딱 갖고 와서 딱 마시는 거 믹스 커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1대 1대 2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넣기만 해서 이제 저어서 마시기만 했기 때문에 커피는 되게 쉽게 마신다고 생각하고 차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이 아닐까. 근데 똑같이 시작해갖고 커피가 갈아놨던 거 하고 차 이파를 하고 한다 하면은 사용하는 도구도 비슷비슷하고요.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왜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마시느냐 했더니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차도 마찬가지거든. 거기다 얼음을 넣으면 돼요. 근데 차가 조금 더 이제 내가 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를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은 덜 쓰래요. 확실히. 그리고 차가운게 예를 들어서 차갑게 한다 하더라도 위를 보호하는 그런 또 차들이 차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차를 가까이 해보시라고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걸 권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이제 늦게 아마 98년도에 한 30 나이에 유학을 했어요.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13년 반 동안 중국에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을 거예요. 직원 한 사람, 여기 일하는 사람,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매달려 있고 또 박사학위 받아서 자영업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오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위를 받았던 것만큼 돈 쓴 것만큼은 내가 그 가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있어요. 차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너무 앞만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사실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 차 마시는 동안에 내가 내 영업이라는 것을 빼고 가만히 나를 뒤돌아보고 여유를 조금 가졌었으면은 지금의 이 생활까지는 오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요즘에 그 선명상이라는 것을 왜 이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알았었을까. 나는 이전까지는 사실 차만 한 거였잖아요. 차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명상을 요즘 많이 총무 원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 원장 진우 원장 스님이 하시던데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하나 빠뜨렸던 거를. 뭘 빠뜨렸었냐 하면은 여기서 차를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를 안 했더라고요. 나는 그냥 차를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이것만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대하고 차와 같이 편안하게 대했는데 나를 되돌아봤다면은 내가 오늘 한 일을 내가 차를 마시면서 되돌아봤다면은 내가 많은 깨달음을 느꼈을 거다. 그 깨달음이 뭐였었냐면은 직원이 금방 그만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직원들이 월급을 더 주면 있을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내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안해지고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거기에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작년에 총무 원장 스님이 선명성하게 되면서 빠뜨리나 이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 방법도 있었구나. 이 방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될지언정 이 방법을 실험하듯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차를 만들고 싶으신 계획? 네. 그게 좀 잘 되고 계신지. 네. 이게 그 질문을 제가 가끔씩은 스스로 하는데 굉장히 비참한데 이게 항상 이 말에 따라서 나는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유학을 가면서 첫 번째 이제 소원이 뭐였었냐면은 지대방 만들어주는 거였었어요. 스님들 지대방. 예, 근데 한국에 이제 98년도에 유학 가서 2006년도에 한국에 와봤더니 차 마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찻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 찻집은 녹차나 뭐 이런 차는 대충 있지만 우리가 마시는 오룡차나 보이차나 여러 가지 좀 고급적인 차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통 차 쪽으로 고급적인 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인사하는 중간에 그 인사하면서 이제 유학생이니까 용돈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지대방처럼 스님의 지대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차 가게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나는 또 스님들한테 차만 공급만 하면 스님들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사무실로. 그러면 영업을 하자. 영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차 도구를 좋고 나쁘고는 소비자가 할 거고 나는 이제 공부했던 전공자이니까 속이지 말고 그 차를 그대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대방도 하면은 스님들도 부담 없고 참 좋지 않겠는가,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매장에 근무할 사람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라는 그 가르치려고만 하지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소원은 이뤘지만 발목이 잡혀서 참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래서 무인으로 스님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찾으시게끔 전자동 기계를 놔둬서 설치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 또 스님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보이차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수출할 생각을 다 하느냐 했는데 첫 번째 계획은 있었어요. 보이차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차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보이차를 공부를 해야지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이차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수출했던 첫 번째 타겟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타겟이 뭐였었냐면은 내가 98년도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그 다음에 2002년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 졸업할 때 2006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녹차가 판매가 잘 안 됐었어요. 재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보이차를 응대하는 사람들이 또 특히 스님들이 녹차를 많이 소비해 주셨는데 보이차를 응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소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재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국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수출차로서는 우리 한국차가 전 세계적으로 녹차 생산에는 기후가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이에요. 기후로. 그리고 맛이 있고 한국 원료하고 우리 한국의 원료하고 딱 만든다면 한국의 차가 환경적으로 좋아요. 지리적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수출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목표였었는데 첫 번째 목표였었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차를 잘 안 마셔요. 이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 6대 다른 이 차가 가장 기본적인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나 이런 차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런 거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를 마시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우리 불교하고도 어떤 다선일미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융합시킬까.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거를 이제 연구하고 싶었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실현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싶어서 실질적으로 차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팔려서 재고가 없는 게 아니라 차를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갔더니
제자 체험도 잘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차 체험하러 오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밭에 가서 차 입다는 거는 싫어한대요. 근데 차 입달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차를 따는 사람, 그때 내가 유학 갔을 때 차 따는 사람들이 40대였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늙으셨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차 딸 사람이 없어서 지금의 농촌의 현실이 젊은 사람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차가 재고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는데도 생산을 못하고 있대요. 우리 말차 가루가 이제 그 어디서 스타벅스에 이제 납품되고 막 이러니까 아주 고급 차가,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차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두 번째 것은 이제 실현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차 음료도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내가 생산 라인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판매까지는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 이제 제가 일단은 내 일에 이제 충실해야 되겠죠. 이 자영업에서 조금은 이제 넘어서서 내가 이제 음료를 만든다든가 이제 어떤 기능식품을 만드는 거에서 이제 조금은 하고 싶다. 그게 아마 올해 안으로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메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불자들이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 조금은 내가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차를 이렇게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 들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차를 하니까 그래도 선명상을 내가 또 받아들였고 되돌아보는 것을 내가 느꼈으니까 내 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선사의 발언문이 있어요.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심은 모드네요. 뭐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이 웃는 모습, 그다음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스려가는 모습, 이것이 이제 선명상에서 왔다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물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어머 어쩜 그렇게 웃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네, 제가 예전에 5초 동안만 막 저게 참으라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지금 노력 중이에요. 하고 싶고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으면서 명상도 많이 하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행복한 인생이었으면 100년밖에 안 살다 가는데 진짜 이렇게 살고 갈 수는 없잖아. 웃으면서 네, 살아야죠.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차와 또 명상 수행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네 그러면은 어머 아니네 어머 아니네 이렇게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